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기온 영하 4도로 어제와 같은 시각보다 높고요. 또 한낮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게 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좀 탁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또 추위 걱정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차 봄을 향해 가는 또 시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봄이 다가오면은 역시 또 학생들의 등교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교육부가 지난 7일이죠. 3월에 새학기 등교 방침과 또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 교육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아동청소년도서 협의회가 선정한 60개 국가의 우수 도서를 모은 전시가 어제 원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3월 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현장에서 다녀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이 페트병과 캔 등 재활용 쓰레기 8,000톤에 가까운 수거를 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시청 야외 공연장과 땡신 공연장, 또 젊음의 광장 등에 설치된 6대의 회수 로봇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4,765명 이용해서 페트병 22만여 개, 또 캔 16만여 개 등 총 39만 1,000여 개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시설 개선은 총 사업의 80% 이내 최대 800만 원, 또 장비 비품 교체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희망자들은 2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군 경제고용과 일자리 경제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101억 원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모두 2,992개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달부터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개 유형의 28개 사업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 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은 또 새로운 또 학생들의 학기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교육부가 지난 7일이죠. 새학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적용될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3월에 새학기 등교 방침과 또 방역 체계 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진행되고 바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과 등교 방침에 대해서 오늘 또 강원도 교육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동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말 나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 이런 가운데 도내 학생들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초중고교별 학생들의 확진 현황 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도에서 이제 확진자 현황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 확진자들 통계 계속 분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오미크론이 폭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매일 그 명수 이외에 정확한 그 데이터를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학생 확진자를 정확하게 가려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령대로 추정해 보는데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감염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치원과 초등생 학생 비중들이 여전히 계속 높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제 유치원 초등생 비율이 상당히 60%, 7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중에서 뭐 하루에 이제 100명에서 150명, 뭐 예, 이제 뭐 예. 2, 300명으로 넘어갈 것도 같은데요. 이 추세가 예. 지속된다면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큰 틀에서. 예. 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7일이죠. 2022학년도 1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변화된 모습, 내용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좀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3월달에 정상 등교를 기본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정상 등교를 추진하되 이제 그 학교별 확진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나 교육청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 지금 특성이 그 전파력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오늘도 5만 명 넘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은 보건당국에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서 관리했었는데 이런 폭증 상황에서는 뭐 보건당국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교내 밀접 접촉자 관리하는 것을 학교에서 주관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신속 항원 키트를 학교에 보급한다거나 뭐 이동 PCR 검사팀을 운영한다거나 그다음에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이런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저희 강원도교육청도 이제 그 학교를 좀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되게 방역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저희는 15만 개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2월 말까지 학교에 모두 공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방역 인력도 저희가 지금 현재 2,455명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방역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38명을 추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원생 그 유아들은 그 접종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접종 대상이 아니고 또 아이들 지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중심으로 방역 인력을 좀 대거 확충할 그럴 예정이고요. 또 PCR 검사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3개 팀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검사를 실시했고 상당히 많은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와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 3개 팀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나 이 대규모 학교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속 항원 키트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그런 현장에 투입해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상 운영을 하되 이 학교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 탄력적인 운영이 좀 더 무게를 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 뭐 학교별로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규정을 딱 기준을 주어서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오히려 이건 학교 상황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내에서 확진자가 한두 명만 나와도 이 반이나 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것은 이제 학교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인데 최소한의 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요. 뭐 어떻게 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 코로나 초기에는 뭐 한 명 환자가 나와도 진짜 온 학교와 동네 전체가 비상이 걸려서 움직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체를 잘 몰랐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나와도 학교를 전체 이제 원격 전환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네.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특히나 이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제시가 되었었거든요.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또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렇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한두 명 나왔다고 해서 전체 학교를 원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학급 단위라든가 학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운영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등교의 기준은 교육청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3%가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체 학생의 15%가 격리가 된다면 일단 원격 전환을 검토하고 학교에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10명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한 학급에 10명이 딱 편중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학급에 이렇게 고루고루 펼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한 학급에 편중되어 있다면은 굳이 학교 전체를 원격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학급만 중점 관리를 하면 될 텐데 만약에 같은 인원수라고 하더라도 옆 학교에서는 전교에 고루고루 퍼져 있다면 이거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집중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노교육청에서 제시를 했지만 이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모든 경우에 정말 거기 적용할 수 있는 획일화된 또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일상 현장의 상황든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일단 교육지원청의 그 의견들을 쭉 수렴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대부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다거나 또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PCR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1차적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먼저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근데 그 정확도는 아무리 뭐 좋게 봐줘도 10에서 20%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이게 좀 더 그 확산세가 더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을까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자가 진단 키트를 저희가 이제 개수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 두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숙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직원들 교육이나 훈련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그 학생들은 다시 이제 보건당국에 PCR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워낙에 이제 검사가 폭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자가 진단 검사를 몇 차례 한번 해봤습니다. 몇 차례 한번 해봤는데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근데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더라고요. 수월하고 한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 나오는데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 주시리라고 알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죠. 뭐. 예. 정리하죠. 이제 3월 전면 등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교육청하고 각 모든 학교들은 3월 정상 등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나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환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하면 일부 학생들은 확진이 된다거나 또는 격리가 된다거나 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것, 이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2월 말 3월 초 정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딱 계약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더 이상 변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왕 정점이 올 거라면은 3월이 아니고 2월에 정점을 지나서 3월 가서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최상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어려운 속에서도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도서국제순회전시가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동 청소년 도서협의회가 선정한 60개 국가의 우수 도서를 모은 전시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녔습니다. 오늘 전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IBBY, EB라고 이제 읽어야 됩니까? 어너리스트 2020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우수 그림책 기획전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번 행사는 원주 그림책센터와 전 세계 80여 개국의 지부를 가진 국제적 권위기관 국제아동청소년 도서협의회 IBBY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입니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서 국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림책 센터와 원주 문화재단, 원주 문화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뜻을 모아 전시를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이 국제아동청소년협의회는 아동청소년 도서 관련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제아동문학상인 국제안데르센상을 수여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국제아동청소년협의회는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전쟁 상황 속에서 황폐해진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됐을 때 다시 적과 적이 되지 않도록 전쟁의 고리를 끊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을 모아 국제 순회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우수 도서를 추천받고 실물 도서를 모아 국가별로 순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전시 차례와 원주 그림책센터의 개관 시기가 맞아떨어져 원주시 그림책센터의 주관으로 행사를 열었는데요. IBBY가 추천한 60개국 48개의 언어의 179종의 실물 도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원주 복합문화교육센터 미담관에서 열립니다. 원주 그림책센터 이상희 센터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거든요. 저는 이제 편집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한데 물론 뭐 책의 세계에서 이 책들을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전 세계의 편집자들, 작가들, 기획자들, 출판사 분들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책 한 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전 세계 이런 분들이 만든 이 책들이 이 원주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정말 저는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다시 없는 경험이 될 테니까 꼭 한번 들러서 같이 이 멋진 책들을 만나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문학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국제적인 우수 신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전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총 179종의 도서가 전시 중인데요. 글 분야 68종, 그림 분야 68종, 번역 분야 54종으로 평소에 국내에서는 독자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세계 곳곳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주 전시는 그림책센터가 주관하는 만큼 세계 곳곳의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그림책 코너를 꾸몄는데요. 연령에 제한 없이 어린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가장 쉽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그림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안데르센상의 후보 작가인 이수지의 그림책 강희의 원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이 가족처럼 지내던 검은 개 강희를 잃은 슬픔으로 작가는 이 그림책을 만들었는데요. 주인과 개의 더없이 완벽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으로 국제 안데르센상 수상이 기대되는 실제 그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앞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을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내용을 담은 그림책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미국, 영국부터 이집트, 멕시코까지 다양한 국가의 그림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책과 어린이 책을 사랑하는 시민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전시를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시 블로그에서 이제 이런 전시회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애들이랑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같은 장소에서 그림책 비엔날레 하는 걸 봤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원주가 사실 이제 애기들 키우기는 너무 좋은 곳인데 문화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제약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이 생겨서 애기들하고 오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세계적인 그림책을 한 곳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좀 뜻깊을 것 같아요. 네, 그림책 센터 옛 원주여고에 새롭게 이제 개장된 이 복합문화센터에 또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번 전시회 2년 주기로 순회 전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한국 전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 국제아동청소년 우수도서 전시는 2년간 세계 곳곳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진행되는 전시는 2021년 볼로냐 국제도서전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회원국을 돌면서 긴 순회 전시를 마치면 올해 진행된 우수도서 컬렉션은 미넨과 치리히, 도쿄를 비롯한 8개 지역에 영구 소장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 회원 국가들의 글, 그림, 번역 분야별 우수 대표작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세계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0개 국가에서 추천한 48개 언어로 된 그림책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또 최신 세계 아동 청소년 문학의 경향을 또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원주의 부동산 시장 좀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또 앞으로 분양 계획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직접 그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 지부의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좀 그 거래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1년도 이 아파트 매매 거래가 아주 뭐 역대 최대치였다라는 또 좀 분석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랑 주택을 다 포함하면요, 뭐 한 2만 9천 세대 정도 거래가 되고, 네.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뭐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거래가 줄어섰거든요. 예. 네, 유일하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래가 조금 더 증가를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작년 한 해는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작년 참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작년 상반기, 중반 또 하반기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작년 중반기에 좀 정점을 찍은 것 같고, 그 뒤로 좀 네, 역시 좀 하향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작년 8월, 9월 이 상태까지는 계속 거래가 좀 많이 됐고요. 네. 뭐 알다시피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상당히 거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쭉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뭐 법인 투기 의혹이라든가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전수조사도 한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금액이 그 당시에 계획 투자할 때는 1억 전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예. 금액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 1억 4천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투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도 돌지 않고 나머지 기존 뭐 신축이라든가 뭐 10년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올해부터 DSR 규제 같은 경우 때문에 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상승세,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세도 올라갈 것이다, 하락세도 돌아갈 것이다. 뭐 이것은 저희가 약간 노내로 하고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약간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그 눈치 싸움도. 예, 그런 가운데 이 매매 거래량은 확연히 이제 줄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역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그만큼 얼마나 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올해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뭐 많게는 10,000세대, 뭐 작게는 4,5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또 공급은 상당히 좀 많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양이 확정된 거,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승인 난 거는 지금 3천여 세대 정도 되고요. 네. 또 사업 계획 신청한 세대 수가 지금 5천 세대가 넘어요. 네. 그렇다면 기본 뭐 8천 세대 정도는 공급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에 예정된 것도 아직 공식 집계에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8,000세대 플러스 알파라면 뭐 10,000세대 이것도 뭐 굉장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로군요. 예, 예, 그렇죠.
그렇지만 뭐 예. 본인들이 또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그렇죠. 진행 상황을 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뭐 얼마다라고 얘기는 하기가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근데 원주 같은 경우 1년에 신규 주택 공급 적정 수를 이제 2,000가구 정도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소한 뭐 3, 4천, 4, 5천 가구 정도는 이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망각은 좀 그렇고요. 네네네. 뭐 공급은 굉장히 많아지겠군요. 예, 공급은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 8천 세대 정도는 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은 숫자라 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8천 가구 정도면 그 수요를 그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기에는 공급이 많고 이런 시기에는 외지에서 투자가 와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뭐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는 몰라도 대선 전후로 해서 뭐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제 여러 기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대선 지난 뒤에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양도세 같은 경우라든가 뭐 유예해주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된 거니까 어떤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뭐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을 본다고 했으니까요. 일반 매수자들이거나 우리 시장 주변이거나 우리 중개사님들도 다들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 섞인 전망이로군요. 네. 예. 그리고 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약간 이제 상승세였던 것이 뭐 주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원주 지역만 따로 갈 수 있습니까? 전국적인 분위기와 따져봤을 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원주 거의 따라갔다고 볼 수 있잖아, 그죠?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줄어도 원주는 그냥 올라갈 것이다라는 또 심리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분양이 많아지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정도 전망만 듣고요.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 지부의 최경승 원주시 지회장이었고요. 자, 오늘 2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기술의 조원재 그리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